네, 안녕하세요. 예. 한플로 13번째 강의. 자, 네트워크 문법. 자, 한플로 웹 프로그래밍에 있어서 이제 마지막 강의가 되겠네요. 물론 이제 메일 SQL 부분도 남아 있습니다만은, 자, 일단 이론적인 내용은 이제 챕터 13이 한플로의 마지막 테마가 되겠습니다. 자, 네트워크입니다. 네트워크 앳 문법이죠. 자, 뭐 앞서 파일 입출력 11강인가요? 11강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 네트워크도 하나 이제 파일 처리랑 유사하다, 비슷하다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앞서 파일 부분, 우리가 파일 시스템이었죠. 시스템 앳 파일 열기, 뭐 파일 뭐 읽기, 파일 쓰기, 뭐 파일 닫기 이런 내용을 했는데, 그 내용도 마찬가지처럼 네트워크도 네트워크 열기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네트워크 열기 앳 열기라는 문법이 시작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준비 작업이 좀 필요합니다. 우리도 이제 파일 쓰기, 뭐 파일 읽기 할 때도 이제 대상 파일을 지정하듯이, 근데 네트워크도 파일이 아니라 이제 대상 호스트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연결할 수 있는 컴퓨터 이름이나 주소가 필요한데, 그 내용이 바로 처음에 보시면 연결 호스트 있죠. 그래서 이제 IP 어드레스, IP 주소 값을 지정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포트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용할 포트를 지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화면에는 지금 현재 뭐 192.168.0.51로 되어 있는데, 이건 뭐 바뀔 수 있는 부분이고요. 꼭 고정된 거 아닙니다. 본인 IP를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실행, 우리가 도스창 띄워보면은 이제 명령 프롬프트죠. 띄워서 우리가 IP config라고 치면은 여기에 IP 어드레스 부분이 나올 겁니다. 192.168.02번이네요. 이 부분을 입력하시면 되겠고요. 그 내용이 이제 여기 연결할 호스트라는 변수에 들어있는 이제 IP 주소다라는 거 생각하시면 되고, 포트는 우리가 웹 서비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80번 포트를 사용합니다. 예. 그래서 이미 한플로가 80 포트를 사용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제 한플로 잠깐 실행해서 보면은 한플로 서버 설정 부분에 보시면 여기에 분명히 80 포트라고 지정되어 있어요, 기본으로. 그래서 이제 같은 포트를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1024까지는 이미 예약된 포트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8000 포트 이상을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뭐 이미 똑같은 포트를 사용하게 되면은 포트 연결이 안 되죠. 그래서 다른 포트를 사용하시면 되겠고, 여기서는 지금 화면에는 8080 포트를 사용했죠. 근데 8080번 포트도 많이 사용이 되기 때문에 뭐 가급적이면 8087이라든가 82라든가 그렇게 번호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자, 열기할 때 들어가는 두 개의 변수, 즉 변수가 호스트 IP 어드레스 그리고 포트 정보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리턴 받는 변수가 연결 인자라는 부분인데, 리턴 변수죠. 그래서 이제 사용하는 형식은 네트워크 앳 열기 하고, 리턴 변수는 호스트 포트 지정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분명히 열었으니까 뒤에 닫기가 나오겠죠. 아래에 닫기라는 게 있습니다. 자, 기본 앳 해서 이제 여기 뭐 호스트하고 포트 지정해 주고요. 열기 해서 열었습니다, 위에. 그리고 자, 닫을 때는 마찬가지, 우리가 파일 관련 내용에서도 잠시 보면, 파일 내용에서도 보면은 닫을 때, 자, 우리가 인덱스 값을 넣었죠. 리턴 변수에 대한 부분에 닫듯이 마찬가지로 네트워크 부분도 닫을 때, 자, 커넥트 부분 있죠. 연결 인자, 커넥트 부분이죠. 커넥트 변수를 지정해주고 닫아주면 되겠습니다. 자, 밑에 형식 나와 있는데요. 뭐 네트워크 앳 닫기는 자, 어떻게 한다? 리턴 변수는 커넥터, 즉 어떤 연결 인자가 되겠죠. 커넥터 되어 있는 변수를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실패할 때는 -1 하고요. 마찬가지 열기할 때, 만약에 우리가 80 포트 사용하고 있는데 뭐 특정 포트가 사용 중인데 그 포트를 열려고 하면은 당연히 에러가 나죠. 그래서 어떻게 난다? 실패할 경우 -1, 즉 연결 인자라는 정보를 출력해 보면은 -1 값이 출력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죠. 마찬가지 닫기도 그런 내용이고요. 자, 그래서 이제 열고 닫았으니까 파일은
파일 열기 파일 닫기 하듯이. 하지만 네트워크는 그냥 열기 닫기 하시면 돼요. 네, 그리고 파일은 우리가 어떻게 했죠? 파일 입출력은 우리가 읽기라고 돼 있었죠. 파일 읽기라고 돼 있는데 네트워크는 읽기가 없어요. 그래서 문법을 간단하게 주고받는 거니까 보내기 받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래 보면은 이제 세 번째 13에서 3 네트워크 통해서 이제 메시지 받는 부분이 있는데, 메시지 받는 게 이제 받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선 잠깐 소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일단 호스트와 포트 지정해서 연결인자 통해 가지고 열고 네트워크 열기 하고, 자 그래서 연결 인자를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제 받은 메시지. 근데 여기 한 가지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자, 받는 곳이 있다면 당연히 뭐가 필요하죠? 보내는 곳도 필요하죠. 어떤 게 먼저일까요? 받는 게 먼저일까요? 보내는 게 먼저일까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할 때는 보내고 받고라고 생각하지만, 받기 위해서는 대기 상태가 필요합니다. 뭐 서버 앤 클라이언트 부분에서 잘 아시는 분도 있겠죠. 물론 리스닝이라고 하는 부분이 좀 필요하다, 서버 리스닝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부분인데, 뭐 쉽게 보면 받을 준비를 해야 돼요. 한 가지 예를 든다면은 이제 야구가 가장 좋은 예가 될 것 같은데, 야구 중에서 이제 투수와 포수의 관계라 생각해 보십시오. 포수는 어떻습니까? 자, 투수가 던진 공을 받는 사람이 포수인데, 포수는 자 글러브를 벌리고 있죠. 받을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받을 준비를 해야 투수가 던지죠, 보내죠. 공을 보내는 거죠. 던지면, 보내면 그것을 포수가 받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렇다면은 이제 네트워크는 어떻게 생각한다? 일단 먼저 받기를 준비하고 있는 상태에서 보내면은, 즉 보내기 페이지에서 보내면 일단 받기를 먼저 실행하고 그 다음에 보내기를 실행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포스가 준비된 상태 있어야 신호를 줘야, 그렇죠? 우리가 수신호를 주죠. 뭐 직분제 아니면 뭐 그렇게 주는데, 그래야 투수가 공을 던지듯이 마찬가지 네트워크는 받기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보내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은 받기하고 얘는 닫았죠. 닫는 건 아닙니다. 받기, 즉 네트워크에 받기 하면은 어떻게 되냐면 준비 상태가 됩니다. 페이지가. 그래서 보면 일단 문법은 뭐 연결 인자 들어가고요. 받을 메시지, 받은 메시지죠. 받은 메시지죠. 즉 보내는 페이지, 즉 이 부분을 설명이 앞서서 밑에 그림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3-5 내용인데, 여기 이제 받을 준비를 하는 페이지가 왼쪽에 있는 이미지예요. 그래서 받을 실행하고 대기 상태에 놔두면 아무런 내용이 안 나옵니다. 페이지가 완료된 상태가 있더니, 자, 대기 상태에 있다가 다른 브라우저, 다른 페이지에서 다른 이제 보내는 페이지겠죠. 보내는 페이지 실행을 하면, 보내면 여기에 이 아래에 있는 내용이 있죠. 메시지 받기 페이지 쭉 이 내용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내는 페이지에서 보낼 메시지가 뭐 한글로 시작하는 웹 프로그램이라는 걸 메시지를 보내주면, 그제서야 여기 있는 왼쪽에 있는 부분이 받은 내용을 출력해주고 페이지를 하고 나서 네트워크를 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닫게 되는 거죠. 네트워크에 닫기. 즉 이 부분을 실행하면은 네트워크 받기를 실행하게 되면 대기 상태가 됩니다. 바로 닫는 게 아니라 그 상태, 대기 상태에 있다가 보내는 페이지가 실행돼서 해당 IP와 포트로 정보가 들어올 때, 즉 메시지겠죠. 메시지가 들어오면 그 메시지가 이제 받은 메시지란 변수로 우리가 지정해 놨기 때문에 받은 메시지란 변수로 들어오게 된다는 거죠. 그럼 그 받은 메시지를 출력하면은 그제서야 내용을 출력하고 그리고 네트워크를 닫아서 종료를 한다는 그 얘기입니다. 자, 아무래도 설명이 좀 어려운 것 같은데 소스 내용 보면서 다시 설명해 드리도록 하고요. 일단은 받기를 먼저 하면 준비 상태가 된다는 거, 대기 상태가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 13-4 내용은 보내는 쪽이에요. 그래서 이제 IP는 동일해야 되겠죠. 그래서 받기 페이지가 되게 이제 받기 메시지나 뭐 파일 받기도 마찬가지인데, 연결한 호스트가 대부분 다 자기 본인 IP죠. 본인 받는 준비, 받는 거죠. 던져주는 건 아니죠. 메시지 보내주는 게 아니라 받기 때문에 대부분
연결할 호스트 부분은 대부분 본인 IP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CMD 열어서 그 우리 명령 프롬프트 열어서 우리 IP 어드레스 얻었죠. 이 컴퓨터의 IP 어드레스를 대부분 지정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IP가 서로 이제 보내는 받는 쪽도 그렇지만 보내는 쪽도 IP가 동일해야 IP랑 포트가 똑같아야 됩니다. 똑같아야 정보가 전송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보내는 거는 이제 보낼 메시지 지정해 주고요. 자, 네트워크 열고 그 다음에 보낼 때 네트워크 @ 보내기라고 하면은 이제 일단은 메시지이기 때문에 세 번째 변수 파라미터 부분은 문자열이라는 내용이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즉 메시지, 즉 문자열을 보낼 때는 자 어떻게 한다, 받기든 보내든 마지막 세 번째는 문자열로 지정되어 있고요. 보내기 위해서는 당연히 연결 인자 부분 열어주고 그 다음에 보낼 메시지 있죠, 위에서 지정한 뭐 한글로 시작하는 웹 프로그램 언어 한플로 이란 내용을 여기 변수에 넣어서 보내기를 실행하고 닫기를 하면은 이 페이지죠, 아래 보이는 자 대기 상태에 두고 이 페이지 실행되면 여기서 우리가 보낼 이 내용들 있죠, 보낼 메시지죠, 이 내용을 처음에 대기 상태에 있는 페이지한테 던져주게 되는 거죠. 즉 포수, 투수가 공을 던져서 포수가 받아서 출력을 하는 거죠. 자, 아무래도 뭐 이분은 이제 직접 소스 보고 소스 실행해 보고 이해하시면 가장 정말 간단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뭐 뒤에서 다시 설명해 드리겠고요. 13-6 내용이 이렇게 하죠. 지금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스 내용을. 왜냐면 파일 내용도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 좀 이렇게 혼동하실까봐 우선 요거 첫 번째 이제 부분 보도록 하도록 하죠. 일단 소스를 복사를 해야 되는데 여기 보면 13이 없어요. 어디 있냐면 네트워크 예제라고 따로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셔 가지고 우리가 이제 이그잼에다 넣었는데 바로 뭐 소스 몇 개 안 되니까 이 내용 그대로 복사해서 그대로 마이웹 아래에다가 마이웹이죠, 마이웹 아래에다가 넣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일단 메시지 주고받는 부분이 어떤 거냐면 지금 보면 넷 샌드는 넷 파일 돼 있을 거죠. 넷 파일은 아니고 파일은 아니죠. 그러니까 넷 리시브하고 넷 샌드라는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이 메시지고요. 여기 파일 리시브 파일 샌드는 파일을 전송하고 받는 그런 소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요 두 개를 열어서 편집기 열어서 보도록 하죠. 그래서 샌드가 보내는 쪽이죠. 그 메시지 보내기 페이지, 리시브 받는 건데 실행은 뭐부터 해야 된다? 받는 즉 포수가, 즉 받는 쪽을 준비 상태에 있어야 되니까 먼저 실행은 net receive.html이라는 이 소스가 먼저 실행돼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지금 현재 지금 51로 되어 있는데 아까 IP가 전 2번이었죠. 이 컴퓨터 IP가 2번입니다. 그래서 2번으로 해서 해주고요. 포트는 그냥 87번 그대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하시면 뭐 바꾸셔야 돼요. 9로 하면 9로 하시면 되고요. 대신에 이 IP와 포트는 보내는 쪽 샌드 페이지에서도 똑같이 해주셔야 되죠. 테스트 해주고 요건 2번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른 컴퓨터에서 신호를 보낼 수도 있겠지만은 일단 뭐 컴퓨터 한 대가 있으니까 이 한 대로 해서 페이지 두 개 열어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하고요. 특별한 내용은 없는데 없죠. 자 일단 리시브 페이지니까 자 요거 복사해서 한플로를 일단 실행을 해야 되죠. 좀 크기를 작게 하겠습니다. 왜냐면 화면에 맞춰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127.0.0.1 자 슬러시가 루트이기 때문에 어디죠? 여기죠. 이렇게 바로니까 바로 불러오면 되죠. 이 점이 안 들어가니까 여기서 바로 붙여넣기 해서 실행을 하면 자 어떻습니까? 페이지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이죠. 자 여기서 샌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익스플로러를 하나 더 열어야겠네요. 브라우저를 열어서 127.
그래서 여기 send 있죠? send를 자 제가 실행을 해보죠. 위에는 지금 대기 상태에 있습니다. 대기 상태에 있다가 send 하면 어떻습니까? 내용이 들어가죠? 자 send에서 내용을 보내니까 리시브에서 받아서 처리가 되는 거죠. 다시 한번 해볼까요? 자 복사해서 일단 없애버리고 자 해창 띄워서 자 다시 보는 자 리시브니까 대기 상태에 있습니다. 있는 상태에서 제가 send 부분을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다른 거 해볼까요? 자 메시지 내용 바꿨습니다. 바꾸고 자 이 부분을 자 제가 실행을 하니까 자 어떻습니까? 보낸 메시지 내용이 자 리시브에서 받아서 출력되는 걸 알 수가 있죠. 예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리시브 페이지가 대기 상태에 있다가 샌드에서 보내면 샌드라는 HTML에서 이제 우리가 네트워크 앱 보내기를 해서 실행하면 그 내용이 여기로 넘어간다. 정보가 전송된다. 네트워크 전송된다는 거죠.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지금 현재는 하나의 컴퓨터에서만 이루어졌는데 만약에 이제 컴퓨터가 두 대가 있으면은 한쪽은 뭐 IP가 1번이고 하나는 2번이라고 한다면 1번에서 리시브한 상태에 두고 2번 컴퓨터 즉 IP가 이제 0-2 컴퓨터에서 샌드를 실행하면 할 때 보낼 때 당연히 이제 리시브 기준입니다. 받는 쪽 기준으로 해서 호스트와 IP를 지정해 두고 정보를 전송 샌드 해주면 그 정보 즉 보낼 메시지가 리시브 페이지로 받아서 출력이 된다라는 그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죠. 파일도 지금 여기 있습니다만은 설명해 드리겠지만 파일도 지금 리시브 하는 부분이 있죠. 리시브 있고 샌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마찬가지 내용이 되어 있는데 일단 그 학습 내용 보면서 다시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3-5까지 내용을 살펴봤고요. 이제는 위에서는 이제 메시지 즉 문자를 보냈다고 메시지를 보냈다고 생각한다면 13-6은 이제 파일을 보내는 거예요. 내가 어떤 뭐 실행 파일이라든가 뭐 음악 파일이나 이미지 이런 파일들을 다른 컴퓨터에다가 보내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제 받는 준비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보내기를 해야겠죠. 자 그래서 내용은 거의 뭐 별다른 차이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위에서는 보내기 받기는 즉 문자 메시지 관련 내용이고요. 파일은 이제 파일 받기와 파일 보내기라고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내용을 살펴보면 13-6에 네트워크 앱 파일 받기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연결 호스트는 지정해 놔야겠죠. 그래서 이제 호스트와 포트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똑같이 지정을 해 주셔야 되고요. 즉 어딜 기준으로 한다? 그렇죠? 받기 페이지, 리시브 페이지죠. 받는 페이지를 기준으로 해서 IP와 포트를 동일하게 해 주고요. 그 다음에 네트워크 열어야겠죠. 네트워크 열기에서 연결 인자를 기준으로 해서 자 연결 인자 값을 넣어주고 보낼 파일 있죠. 보낼 파일을 우리가 지정해 줍니다. 주고 자 이 상태에서 제가 잘못 설명해 드렸네요. 이게 파일 받기가 되어 있으면은 이 내용이 파일 보내기 받기 내용 맞네요. 근데 무슨 말이냐면 보낼 파일이 아니라 받을 파일이죠. 받을 파일이죠. 제가 여기가 지금 소스 내용이 좀 잘못됐는데 강의 내용이 좀 잘못됐는데 요 내용을 보겠습니다. 네트워크 앱 보내기 내용이 아니라 파일 이게 또 내용이 잘못됐네요. 일단 뭐 소스 내용이 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바로 한번 소스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스 내용을 보면은 이게 분명히 강의 내용이 좀 잘못됐는데 이 내용은 제가 수정해서 처리해 놓도록 하고요. 리시브 페이지 소스를 한번 열어서 보면은 여기 문법을 보면은 이제 파일 받기 상태에서 보낼 파일이 되어 있는데 보낼 파일이 이게 변수명을 뭐 상관없습니다. 작동과 상관없는데 자
보낼 파일이 아니죠. 이거 받을 판이죠. 받을 파일인데, 그래서 받을 판이죠. 변수명은 크게 상관이 없지만 우리가 이제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이렇게 이 소스가 잘못된 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지정해 명칭이 잘못된 거죠. 그래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받을 파일이죠. 자, 그래서 받을 파일 페이지인데 어떤 파일이 들어오면은 그 파일이 자 어떤 지정된 경로에 이것도 필요 없죠. 받은 파일, 즉 우리가 여기에 보면은 받은 파일에서 받은 파일, 그렇죠? 이미 들어가 있죠. 이거 없애버리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에 즉 여기 경로에 re underline earth.png라는 파일로 저장하라는 거죠. 어떤 내용이 들어오면 어떤 파일 보내기가 실행되고 파일 받기가 되면 어떤 파일 내용을 이 이름으로 해서 이 경로에 이 이름으로 해서 파일을 저장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 여기 호스트 지정하고 파일 파일에서 지정해주면 정상적으로 들어오게 되면 그 내용이 여기에 생긴다는 거죠. 일단 저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파일 보내기 봐야 되겠죠. 파일 샌드를 보겠습니다. 파일 샌드도 마찬가지죠. 이것도 우리가 2번으로 해야 되죠. 받는 걸 기준으로 하니까 받는 게 로컬이죠. 지금 2번으로 되어 있으니까 2번으로 하고 포트도 동일하게 8080으로 할까요? 저장해서 하고 똑같이 저장한 다음에 리시브가 대기 상태에 있겠죠. 그러니까 바로 닫는 게 아니라 여기까지 파일 받기에서 기다리고 있겠죠. 여기서 파일 받도록 해서 서버가 즉 받는 파일 파일 받기 페이지가 대기 상태에 있다가 파일 샌드라는 이것도 보낼 파일 폴더입니다. 그래서 받은 파일 폴더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자 보낼 파일에 이제 earth.png 파일이 있어요. 이 파일을 지정해 주고 자 파일 네트워크 열고 그 다음에 파일 보내기 해서 보낼 파일을 지정해 주면은 어떻게 되죠? 이 파일이 네트워크 통해서 어디로 간다? 넷 리시브, 그러니까 넷 파일 리시브, 파일 받는 페이지로부터 정보가 들어가서 그 정보가 우리 받은 것을 받은 파일, 그러니까 이름을 지정해 놓은 이 파일로 해서 저장을 한다라는 거죠. 해서 하면 현재 보낼 파일 이 파일이 네트워크 통해서 받은 파일 폴더로 지정해서 정보가 들어간다는 거죠. 자, 일단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리시브, 그렇죠? 파일 받기 페이지를 먼저 대기 상태 둬야겠죠. 그래서 똑같이 하게 되면은 일단 대기 상태니까 페이지 설정 하시고 파일 리시브죠. 내 파일 리시브를 실행하면 대기 상태가 걸립니다. 그래서 120 로컬에 있는 8080 포트로 대기 상태 있고요. 이 상태에서 제가 파일 샌드죠. 넷 파일 샌드를 실행을 하면은 자 일단 한번 보낼 파일은 있고 받는 파일이죠. 받는 파일이 지금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기서 제가 이걸 좀 이렇게 할거 미리 보기 형태로 자 그래서 실행 엔터를 쳐 실행하게 되면은 그렇죠. 지정 받는 파일 re underline earth.png 파일로 어떤 파일 정보 들어간 게 저장이 되죠. 자 지금 뭐 하나의 컴퓨터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다른 컴퓨터 두 대가 있으면 각각의 IP 어드레스에서 이제 리시브 즉 받는 페이지에 있는 파일 호스트의 IP와 포트를 서로 지정해 주고요. 그러고 나서 리시브 상태 즉 그 받는 페이지를 먼저 실행하고 보내기를 누르면 메시지라든가 파일이 전송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내용이 이제 한 플로의 마지막 네트워크 @ 관련된 문법 내용을 살펴보도 본 내용이죠. 자, 아무튼 뭐 꼭 뭐 다른 걸로 한번 보내볼까요? 예를 들어서 뭐 실행 파일 하나를 전송을 해볼까요? 요 파일이 좋겠네요. 그래서 이제 보낼 파일에다가 간단한 뭐 이 파일로 할까요?
자, 실행 파일을 하나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파일을 하나 복사를 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복사. 자, 퓨티라는 EX 이거 뭐 터미널 관련된 그 프로그램이죠, 유틸리티죠. 이 파일을 전송하는 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 파일명 지정해 주고요. 소스 바꾸면 되죠. 그래서 이제 리시브 샌드 쪽에서는 이제 이 얼스가 아니라 이 실행 파일을 지정해 주시고, 그리고 나서 받는 쪽도 이제 뭐 받겠죠. 그때 뭐 실행 파일이니까 EX로, 확장자는 EX로 해야겠지만 이름은 뭐 그냥 퓨티라고 할까요? 퓨티. 자, 이렇게 해서 하고 마찬가지 리시브죠. 리시브 걸어 놓고 그 다음에 샌드 페이지에서 자, 샌드 딱 하게 되면은 자, 여기 받는 파일이죠. 자, pt.ex라는 파일이 나오죠. 실행하면 정상적으로 파일이 실행되죠. 자, 이렇게 뭐 네트워크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좀 아리송하실 분도 있을 겁니다. 근데 자, 요 위에 보면은 메시지 같은 경우 있죠. 자, 이 내용 같은 경우 잘 응용하면은 채팅이 됩니다. 채팅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사실 이제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채팅으로 만든 한플로를 통해서 채팅으로 만든 그 소스가 있습니다. 예, 그것도 마찬가지 이제 좀 더 좀 제가 좀 갖고 와서 엉성하게 좀 돼 있어요. 그냥 간단하게 채팅만 돼 있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뭐 여러 명이 할 수 있게끔 한다든가 그렇게 소스를 이제 바꿔 가지고 한번 채팅 관련된 한플로 소스도 공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파일 송수신 관련 내용이죠. 파일 받고 보내요. 이 내용도 채팅하면서 간단한 이미지라든가 어떤 간단한 파일을 서로 이제 주고 받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도 포함해서 채팅 관련된 한플로 공개 소스를 만들어서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1강부터 해서 한플로 전체적인 이제 기본적인 문법 내용들을 살펴봤고요. 이 강의 내용이 어떻게 여러분들한테 영향을 어떤 좀 도움이 됐는지 잘 모르겠어요. 사실상 이 문법 되는 내용들은 제가 이렇게 블로그나 카페에다 올려놨는데 사실 동영상을 이런 이제 강의 동영상을 찍어 두는 게 여러분들한테 더 유익한 건지 싶어서 좀 걱정도 되고 그리고 이제 또 요 강의 끝나고 이제 멜 SQL 학습에 대해 또 관련된 내용도 이제 영상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보여드리면 좀 더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생각은 하는데 아무래도 한플로를 제작한 제작자 입장에서는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통해서 좀 더 다양한 좀 더 다양한 또 문법이라든가 또 확장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현재 지금 한플로가 1.5 버전인데 뭐 2.0, 2.1 이렇게 계속 개발해 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어떤 피드백, 요구가 니드가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한플로가 만들어진 게 꽤 됐는데 사실상 이제 프로그래밍이고 또 이제 또 컴퓨터에 대해서 이제 특히 프로그램이라는 머리를 써야 된다, 또 코딩을 해야 된다 해서 좀 거부감 느끼시는 분들 되게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한글로 돼 있으니까 아무래도 좀 쉽게 다가서고 또 꼭 학습용으로도 좀 괜찮지 않을까. 프로그램을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들이라든가 그런 분들이 이렇게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그 실용 부분 관련 내용에서 가상 호스트라든가 그리고 이제 리눅스, 그러니까 윈도우 버전이 아니라 리눅스 버전에서 뭐 한플로를 실행하는 부분도 사실 존재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내용들을 제가 좀 더 가꾸어서 아마 한 1.6, 1.7, 1.8, 뭐 1.9 이렇게 버전업을 하면서 좀 더 향상된 그런 어떤 내용을 여러분들한테 선보이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용하면서 이 한플로 프로그램을 이용하면서 저에게 이제 너무 많은 건 아니고 이제 적절하게 원하시는 어떤 기능이라든가 또는 어떤 문법에 대한 내용들을 좀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요구되는 문법이라든가 이러한 기능, 또 그래서 확장 부분에서도 만약에 혹시 개발자분들이 계신다면은 이런 부분 필요하다라고 하시면 제가 기꺼이 한플러 소스까지 여러분들한테 이제 공개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이런 내용들이 꼭 한플로가 아니라 또 좀 더 이제 다양하고 또 사용자가 특히 한국 사람이나 또 다양한 어떤 기능이 있는 그런 어떤 서비스, 또 이런 프로그램 언어들이 많이 나왔으면 하는 게 제 한플로 제작자인 저 입장도 똑같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제 한플로 소스를 공개하지 않는 이유는 소스가 좀 뭐라고 해야 할까, 코드가 굉장히 좀 난잡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좀 정리를 해서 아마, 그리고 이제 필요한 레퍼런스 부분도 정리를 해서 하다 보니까 지금 시간이 좀 많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좀 개인적인 혼자서 이렇게 다 하기에는 내용이 좀 많아 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정리가 되는 대로 소스도 공개해서 개발자 분들이나 아니면 다른 분들이 쉽게 뭐 다른데 이용할 수 있도록 제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1강부터 13까지 내용을 살펴보았고요. 여러분들의 학습에 있어서 많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내용은 이제 메일 SQL 부분에 대해서 동영상 내용을 작성해서 여러분들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플로 투딤의 투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